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술렁이고 있죠. FOMC 회의를 주관하는 곳 바로 페드입니다. 페드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바로 페드죠. 미국 내 통화 정책을 관장하고 은행 금융기관 감독 규제 등을 담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달러를 찍어내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중요한 걸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FOMC 회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하죠. 미국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내 고용 상황이 어떤지, 또 물가는 어떤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라고 볼 수 있어요. 1년에 8번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으로 정해져 있지만 유사시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바로 5월 4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긴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그 의도가 보여질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얼만큼 될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세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연준의 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과거에 강도 높은 고금리 정책을 폈던 폴 볼커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살해 위협에도 금리를 20% 올리면서 3년 만에 인플레를 잡은 연준 의장입니다. 연준의 주된 역할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데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걸 잘못한 경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달러를 많이 찍어낸 대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고 경제가 수치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경기 부양을 원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니까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 부딪히게 되고 정치적인 이유로 연준 의장이 바뀌면 시장 상황과 다르게 정책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립성이 훼손되는 걸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현재의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때 임명이 됐는데 긴축 계속 하다가 결국엔 꺾었죠. 얼마나 돈을 많이 찍어냈나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불과 14년 만에 10배가 넘는 돈을 찍어냈어요. 그 결과 지금의 극심한 인플레가 시작이 된 거죠. 미국은 과거에도 극도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닉슨 대통령 때 마구마구 돈 찍어내는 정책을 시켰죠. 그렇게 돈을 찍어내다가 석유 파동 일어나고 인플레가 극심해지니까 결국 성장을 포기하고 인플레를 잡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폴 볼커인데 인플레이션이 극도에 달하니까 기준 금리를 20%까지 올렸죠. 금리를 20%까지 올렸어도 바로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겨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에 와서 이 사람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 그때만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더 심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인플레 파이터가 됐죠. 이제 그동안 돈을 풀었던 파월, 폴 볼커를 소환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췄던 폴 볼커 의장을 극찬하면서 지금의 미국이 그 당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뒤로한 채 미국의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통화를 찍어내는 정책을 했는데 그 대가가 나타나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번 회의에서 0.5%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물가를 못 잡으면 성장은 의미가 없죠.
물가의 폭등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워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했고 이 얘기만으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0.5% 빅스텝 인상이 확실한데 또 여기에 보유자산 축소 계획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무제한 양적 완화로 풀었던 돈을 양적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들이는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대에 이른 데다가 향후에도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 9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돈풀기의 폐해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영향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러한 영향으로 예상했던 인플레보다 더 극심한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고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융시장에 지장을 줄 정도로 더 많이 더 빠르게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최근에 했던 사례를 보면 런오프 방식으로 한 달에 100억 달러씩 줄이다가 최대 500억 달러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런오프는 만기가 된 거를 다시 투자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보유자산을 줄이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했던 게 한 달에 100억 달러, 많이 해야 500억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예상하는 거 한 달에 95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례랑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으로 축소를 하는 거죠. 또 과거에는 1년에 걸쳐서 감축 규모를 차차 증가시켰는데 지금 예상하는 거 수개월 내에 최대치에 달성하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보고 있어요. 과거와는 달리 더 빨리 더 많이 양적 축소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과거랑 다른 점이 있죠. 바로 금리와의 관계입니다. 과거에 양적 긴축을 시행할 때 금리는 그대로 두고 양적 긴축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도 올리고 그것도 빅스텝으로 올리면서 여기에 양적 긴축까지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시장은 요동치고 있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4년 만에 3%를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이 금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물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인플레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니까 이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죠. 과거 긴축 때와 차원이 다른 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하고 그 양도 몇 배이죠? 여기에 금리도 같이 올리고 또 그 올리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는 긴축을 택했어요. 과거의 긴축 때도 상당한 영향을 줬는데 그때 했던 양 2년에 8천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3년간 3조억 달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긴축의 기간 최소한 3년 이상 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조금 늦춰지거나 어쩌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긴축의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과거의 그래프 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2년이 넘게 긴축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나마 19년 하반기에 금리를 낮췄던 거 정치가 개입이 됐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취임하고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앞당겨서 종료를 했지만 지금의 상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3고의 시대에 처했다고 요즘 언론에서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서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한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왔고 초저금리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아직 얼마 안 올렸지만 고금리에 떨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의 긴축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환율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삼중고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수입해서 대부분을 갖다 쓰는데 수입 물가가 치솟아 오르면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4.8% 거의 5% 상승을 이뤘어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중국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이러한 이유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긴축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금리를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대출 금리는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7% 이상 금리 비중도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는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에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날뛰고 있고 이에 기준에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올린 거에 비해서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환율이 치솟아 오르는 이유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기 때문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게 1,300원대인데 지금 1,300원대에 근접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초기 패닉에 빠졌을 때와 같은 수준까지 지금 환율은 치솟아 올랐습니다. 유동성 파티를 벌인 대가로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왔고 고물가 상황이 왔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고환율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도 코로나 막느라고 돈 많이 쓰고 해가지고 지금 여력이 없어요. 여기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더 큰 문제, 우리나라 빚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GDP 대비해서 총 부채 비율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올라갔죠. G20 평균 증가폭의 2.5배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다 빚을 많이 늘리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현격하게 늘어났어요. 원인이 뭐죠? 바로 가계의 부채가 급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모두 늘어나긴 했지만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겪었던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현저하게 늘어났죠.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2017년 89.4%에서 2020년도에 100%를 돌파했고 2021년에는 1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른 나라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부동산밖에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다 땡빛 내가지고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났어요. 기업부채보다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한 리스크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앞다투어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미국의 긴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는 게 모든 나라의 숙제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나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환율이 요동을 치고 물가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호주 같은 경우 11년 만에 인상을 했고 영국도 또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인상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2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와 반대되는 결정을 했어요. 이러고 나니까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죠. 저금리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2월에는 54%, 3월에는 61%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물건 가격이 변하는 공포에 빠져 있죠. 이렇게 심하게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이유, 다른 나라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반대로 저금리를 고집했기 때문이죠. 4달 연속 금리를 내렸더니 환율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여전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설탕, 밀가루가 폭등하고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압박 굉장히 심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밀도 지금 공급 위기에 빠져 있죠. 곡물값이 치솟아 오르는 이후 세계 밀 수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들의 공백을 메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여름까지 지속되면 식량 안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22%는 더 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자원이 있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대부분 수입하고 수출해서 먹고 살죠. 수입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에다가 중국의 봉쇄로 공급망 충격이 있고, 이러니 물건 수입해서 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역수지 적자까지 겹치면서 원화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수입 가격도 오른 데다가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더 큰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 충격이 굉장히 크고 이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해서 무역 수지가 또 적자를 기록을 했죠. 아무리 많이 반도체 팔고 호황을 보였어도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판 것보다 사들인 게 더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고, 달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환율은 더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달러가 왕인데 이걸 컨트롤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긴축, 달러를 흡수하는 조치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달러, 이 달러 대비해서 다른 나라 화폐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강달러에 이를 막기 위해서 갖고 있던 달러를 풀어가면서 환율 안정을 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85억 달러가 감소를 했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 얘기 나라가 갖고 있던 달러를 팔아서 좀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역부족임을 의미합니다. 달러 값이 치솟아 오르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고 우리나라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더 환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물가도 잡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금리 인상을 주저주저 하다가는 더 큰 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 여름만 돼도 한미 금리가 역전될 상황에 처할 거라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 더 빠른 외화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나라에 달러가 없으면 또 환율은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가 우리나라에 머물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총재 매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면 큰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뻗을 힘이 없어요. 중국은 뻗이죠. 자기네 나라 비료 시장의 공급 확보를 위해서 수출 그냥 중단해 버립니다. 세계 비료 수출량 중에서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양이 상당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비료가 부족해지고 식량 생산은 또 줄어들게 되죠. 자원을 갖고 있고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의 충격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도 없고 수중에 달러도 없습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보다 빨리 금리를 올려서 이러한 상황을 막아야 하는데, 온 국민이 빚에 시달리고 있으니 금리 올리지 말라고 아우성입니다. 결정의 시간이 왔고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일부만 죽게 할 건지 다 죽을 건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어요. 물가 상승이 지금 5%에 육박한 상황,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으니 다음 달에 올리나 지금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죠. FOMC 회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결국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미국이 달러의 블랙홀을 만드는 것이고, 또 양적 긴축 조치까지 한다는 것은 세계에 뿌려졌던 달러를 끌어들여서 소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블랙홀에 우리나라 과연 빨려 들어가지 않고 꿋꿋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정말 시급하고 상황이 어려운데, 요즘 또
집값 오른다, 오른다, 이런 얘기들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 제발 좀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